댕궁방 뉴스. 자, 지금 요즘 복잡한 세상에 이것저것 보지 말고 탱자나라 공룡방송 운영자님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숨 걸고 듣지 마시고 네, 맞아요. 그냥 재미있게 네.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똥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명을 추스린다고 하는데 뭐 어느 놈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똥당의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굴러 들어온 돌이랑 박힌 돌이 싸우고 있는데, 박힌 돌도 알고 봤더니 버린 돌이더라. 이 싸움이에요. 8명 지금 뭐 후보로 나섰대는데, 굴러온 돌은 안철수, 박힌 돌은 안철수, 한동훈 굴러온 돌이고, 뭐 그다음 박힌 돌은 일단 양양자부터가 굴러온 돌이지. 양양자. 그 사람은 어디서 있다고? 그 사람은 왜 나왔어요? 자기 광주의 딸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왜 또 나왔어요? 민주당이었고, 그래도 지난번에는 이준석이 이모였어. 그 이준석 당 냈었잖아. 세상에. 근데 갑자기 똥당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경선 하겠다고 나섰는데, 웃긴 거는 이걸 또 똥당에서는 대통령 맞아. 후보로 받아주는 거지. 적합하다고 또 받아줘. 맞아. 그죠. 그냥 이재명을 모셔서 추대를 해 그냥. 당황스러운 거지. 뭐 저기 뭐지, 양양자라는 사람이 내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간에 어떤 내가 왜 민주당이었고 왜 그간에 또 뭐 이준석 당이었는지에 대한 진짜. 자기 회개가 있었어? 아 진짜 황당하다. 그래서 나머지 3사람 이름도 모를 그 사람들은 왜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굴러온 돌이에요, 양양자. 그 다음에 따지고 보면 한동훈이랑 안철수도 대표적으로 굴러온 돌이야. 굴러온 돌이죠. 그리고 김문수, 박힌 돌이지. 나경원, 얘들 자기가 박힌 돌? 나름대로 박힌 돌이지. 김문수는 자유통일당 대표였다고. 그래도 그 똥당에서 지낸 지가 몇 년입니까? 똥당에서 지낸 지가 몇 년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왜 다시 자유통일당을 갔었는지 그거에 대한 뭐 얘기부터 하고 그냥 돼야지. 그냥 복당 신청하면 바로 복당이야? 그 다음에 나경원이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나경원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가는 거였잖아. 맞아요. 자기가 유승민이랑 같이 사실은 바른미래당을 만든 주역 중에 한 명이야. 맞아요. 근데 왜 안 갔어? 원내대표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주호영이를 홀라당 원내대표 시킨 거였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나 그럼 안 가. 이혜원이가 다 고자질 해냈어. 다 까발려 놓은 거야, 이혜원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 당에는 그 뭐 아무 이제 콩가루당 그 무슨 복숭아당 콩가루당 그렇네. 유정복이랑 이제 이철호가 있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지. 거의 양양자 수준이야. 그리고 남은 게 있지, 이제 홍준표. 그 박힌들 맞잖아요. 홍준표는 어디 안 가긴 안 따지고 갔잖아요. 보면은 아무데도 안 갔잖아요. 버린 돌이야, 통당은. 지난번에 사실 그 윤석열을 뽑을 때 그때는 사실 홍준표가 되는 게 맞았지. 맞아요. 그때 그간 해온 과정을 보거나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 뻘짓 많이 했지만은 그 홍준표가 그래도 홍준표가 됐으면은 됐을까 대통령? 그거는 모르겠는데.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버린 돌이라는 게 드러났잖아. 맞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박힌 돌에 이제 흉내를 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 버린 돌 홍준표가 굴러 들어온 돌 한동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키높이고도 왜 신습니까? 질문 너무 저질이야 진짜. 그리고 이게 응? 질문이 저질인 걸 떠나가지고 그 질문을 하겠다는 마음 자세. 내가 정치 대선배인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든 너 곱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시작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또 비겁하게 자기가 만든 정치 청년 플랫폼이 있대. 여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 그러면서 물어본 거 아니야. 키높이 구두 왜 신냐? 너 생머리냐? 너 보정 속옷 입냐? 라고 하면 스스로도 이런 질문이 유치하니까 내가 뭐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요. 엔전에는 우리가 방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제되고 해서는 되는 말, 안 되는 말,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또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것. 뭐 요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하듯이 울고 싶을 때 확 울어버리고 우고 싶을 때 확 웃어버리고 막 이 말 저 말 다 해버리고 이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울고 싶지만 또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또 뭐 웃기 싫어도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서로 조금 절제되고 상대를
이제 배려하고 상대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런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무슨 말이든지 막 그냥 그게 이제 유튜브라는 세상이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유튜브가 그냥 이제 엉터리 프로보다는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는 요리 프로 같은 거 있죠. 막 요리 선생님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숨어 있는 그 요리 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구독자도 많고 조회도 훨씬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숨어 있는 프로들을 일이 다 나타나가지고 진짜 정보를 갖다가 아주 무상으로 즐기게 되는 참 좋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뭐 너무 가짜들이 많고 너무 정제되지 않은 얘기들이 오고 가게 되고 하면서 그 공중파 자체도 있죠. 질이 어떤 공인된 그런 좀 엄선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공중파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보가 과거에는 독점되어졌는데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독점되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매체 자체도 누구나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맞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이렇게 쉬운 표현의 수단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와 겹쳐지면서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시대는 없었어요. 예전에 농담으로 나는 전 세계 인구의 70억분의 1을 대변해 라고 얘기했었지만 왜냐면 나는 내 스스로를 대변하니까 이제야말로 진짜 그런 세대가 된 거야. 시대가 된 맞아요. 거야. 진짜 유튜브 시대가 진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나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에 목숨 거는 거. 맞아요. 이게 나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얘기하면 이 빨갱이 새끼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욕하면서 들으면서 내가 스트레스 푸는 건 좋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야 이 빨갱이 새끼다라고 외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탱자날 공영 방송도 그냥 가볍게 들어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잠 안 올 때 그 자장가 잠아 들으라. 우리만의 목숨 걸지 말라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스스로는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탱자날 공영 방송을 운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각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맞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간에 이 홍준표 씨가 한동훈한테 키높이 구두 신었냐? 이거 보면은 이번 똥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승자는 신혜식 씨야. 신혜식이 맨날 신혜식 예전부터 그 한동훈이랑 누구랑 같이 써있면 비교해가지고 봐라 키높이 구두가 어떻게 되고 한동훈 이 사람 키가 뭐 170 몇인데 한동훈이가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맞아 한 가발 한 뚜껑 뭐 어쩌고 막 계속 그랬잖아요. 신혜식의 승리야 신혜식의 승리. 똥당 경선을 좌우해버린 건데 신혜식이야. 막장 드라마 컬투 무비 뭐 완전 몽숭아 학당.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4강을 뽑는데 뭐 홍준표, 뭐 김문수, 한동훈은 거의 확정인 것 같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근데 안철수는 나경원이 무슨 대세 지장이 있어요? 대세 지장이 있는 게 근데 안철수가 되면은 2대2잖아요. 찬탄파랑 반탄파. 2대2의 이제 대립구도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고 또 나경원이가 되면 1대3이잖아. 그럼 한동훈이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머지 3명이 표를 나눠갔기 때문에 한동훈이 유리할 수도 있고. 나경원이 되면 한동훈이 유리할 것 같네요, 진짜. 어쨌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안철수가 그랬거든. 나경원이 되면 나경원이 되면 한동훈이가 뭔가 돋보일 것 같아 오히려. 그럴 수 있지 1대3의 싸움이니까. 그러니까요. 안철수가 꼭 돼야 되는데. 어쨌든 안철수가 자기가 되면은 나경원, 김문수, 뭐 홍준표 니들은 정강원당 가서 경선해주고 여기서 하냐. 그랬으니까 안철수가 되면 나경원은 정강원당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이가 되면 나경원이 안철수로 야 너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당저당도 돌아다니고 있지 않냐. 둥지에 알 낳고 가는 뻐꾸기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같은 놈아. 그러면 이제 안철수는 이제 다른 둥지 찾아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똥당 경선의 승리는 신혜식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저기 뭐야 어대명을 넘어가지고 구대명. 구대명이 뭐예요? 구대명이? 뭐 저기 뭐지 그 이재명 씨가 네. 90% 이상의 득표를 통해 가지고 90% 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히 DJ조차 꿈꾸지 않았던 못했던 그러니까 이 김동연이나 그 이재명에 대해서 안티가 많다고 어쩐다 그러더니 민주당에서 지금 경선하고 보면은 김명수 아니죠 누구죠? 김경수, 김동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몰고 가게 된 거니까 이재명이가 어대명이 된 데에는 또 구대명이 된 데에는 그렇게 날개를 달아준 거는 오른쪽 날개는 윤석열이 달아준 거 아니야. 자기가 개업 안 했으면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2년인데 그 2년 동안 이재명이 이제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낼 텐데. 맞아요. 뭐 백현동 재판 받고 대장동 재판 받고 대장동 정진상이 가는 사람은 뭐 재판도 안 나왔다더라. 뭐 어쨌든 뭐 대북 송금 재판 받고 그럼 피가 마르는 순간인데 이 윤석열이가 단방에 대통령 선거 기간을 2년에서 2달로 줄여준 거 아니야. 황당하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재판이야 뭐 그 나중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달았고 왼쪽 날개는 공직선거법 그거 판사가 무죄 달아준 판결한 거죠. 판사가 날았더라고. 완전 날라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공직선거법에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시 그냥 유죄 1심과 같이 유죄를 받았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지. 근데 이재명은 보면 늘 아니다 싶은데 뭐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는 어떤 근데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보면 선악을 떠나서 있잖아요. 그게 정이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성공한 사람은 뭐 성공하기 위한 나쁜 머리를 잘 쓴다든지 뭐 어쨌든 능력 면에서는 성공을 위한 능력, 성공하는 데 대한 능력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저기 북한의 3대 세습 능력이잖아요. 이재명 3대 세습으로 어떻게 그거 3대를 세습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 아니에요. 이제 4대 세습까지도 이제 뭐 딸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거는 대단한 악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능력이 있단 말이고 이재명도 뭔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악이다, 선이다 이런 걸 떠나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오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능력보다는 진짜 운이 좋은 누구도 건가? 통제하지 못할 운이라고 볼 수 있죠. 운도 왜냐면은 뭐 능력 있는 사람한테 온다던데. 운이 능력 있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냈으니까 능력이 있겠지라고 이제 보는 게 나는 더 맞다고 이제 보는데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운이라는 거는 사실 이재명 씨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요. 근데 박원순 씨 죽었지. 맞아. 또 안희정 씨 저렇게 되고 맞아, 있지. 맞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씨가 그냥 자기 손으로 자기 벌을 맞아. 다 쳐버렸다고. 카페트를 깔아줬잖아요. 진짜. 그리고 여기다 윤석열이가 또 깔아준 거 아니야. 계속 깔아주는 대로 가는 거네. 판사는 어찌 이재명이가 권순일처럼 싸바싸바 해가지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권순일 50억 클럽 해줬듯이 그래서 자기 이 허위사실 유포가 대법에서 무죄 맞아요. 받게 받았듯이 판사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을 이재명이가 사바사바 해가지고 했겠어?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현재 상황. 이재명의 시대가 이제 그 온다라고. 눈앞에 막 도래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줬다고 생각하느냐? 이재명 38%. 나머지 애들은 다 합쳐봤자 27%야. 이재명 하나를 못 이겨요. 다 합쳐봤자. 그 다음에 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이재명이가 53.1%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덕수 12%. 53.1%. 그 홍준표 7%, 김무석 6% 이거야. 그러니까는요. 이재명이가 우리가 이 설문조사나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은 뭐 TV에서 뭐 시청률 몇 프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지선다라고 그래야 되나? 4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53%, 38%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그 사지 4개에 안 들어가는 4개가 다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 싫은 사람들이 네. 여론조사만을 놓고 보면은 많겠지만은 네. 근데 일단은 이재명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워낙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인 데다가 그 싫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재명이 아닌 사람을 찍으러 투표로 나가느냐? 이건 투표거든, 투표. 그 투표 안 하는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투표란 말이지. 음. 자기가 투표라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38%라는 게 사실 몇 분의 38%라는 거지. 이게 여론조사라는 거는 트렌드를 보는 건데 이 트렌드가 대통령 선거 때까지 그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긴 사람들은 자기가 그 마음에 안 든다 해도 대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획가닥하고 바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획가닥하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재명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능가할 사람이 없으니까 똥당 잘하는 일 있잖아.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똥당의 DNA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신혜식이 승리하고 있는 당 경선해가지고 김문수를 뽑든 홍준표를 뽑든 뭐 안철수를 뽑든 나경원을 뽑든 뭐 한동훈을 뽑든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한테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들 잘하는 거 있잖아. 빅 텐트. 아이, 맨날 빅텐트. 남의 떡 한덕수 데려다가 빅 텐트 치고 그리고 이준석이까지도 데려다가 같이 빅 텐트 쳐가지고 하고. 지난번에 또 미래통합당 똑같네요. 미래통합당 때도 반 문재인 해가지고. 그렇지. 그 전략은 안티 이재명. 그러니까요. 반 문재인 이제 반 이재명이네. 근데 똥당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세웠던 전략이 이재명과 조국 심판이었다고. 2조 심판. 아,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더니. 그래가지고 심판된 건 자기들이야. 심판할 자격도 없는 놈들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지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단일화해가지고 이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이제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제 그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그거지. 과연 단일화하면 이기겠느냐. 단일화해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화가 가능은 하겠느냐. 단일화 겉모습은 단일화를 하겠지만 속은 다 뭐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설령 그렇게 해서 이긴다면 뭐 할 건데. 이기면 또 옛날 같은 이 세 가지를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뭐 이 지금 이 대통령 선거의 과정들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다 얘기하는 건 좋지만은 한 가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사고 방식에 어떤 사고 그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무조건 윤석열 어겐을 해야 돼. 이것도 좋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 윤석열 어겐은 진짜 못 듣겠어.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나는 무조건 뭐 이재명이가 뭘 했든 이재명이 좋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 대통령 선거거든. 이 대통령 선거를 들여다보고 분석함이 있어가지고 뭐 스포츠 중계하듯이 누가 뭐 더가지고 뭐 이 누굴 더하고 누굴 더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뭐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생각해봐요. 우리가 전과 사범의 중범죄자 피고인에게 정권 넘길 수 없다. 이게 지금 뭐 단일화해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그 전략 아니야.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그 이슈끼리로 모이면은 이번 선거도 지금이야 뭐 이재명이 혼자 저 앞서 나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51대 49 혹은 52대 48 이렇게 이제 좁힐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기대 속에서 나온 게 빅텐트라고. 근데 과연 그러겠냐는 거지. 서울시 교육감 선거 할 때 보궐선거 할 때 조준혁이 단일화하면 이긴다며. 맞아요. 그랬었습니다. 졌어요. 그리고 그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참 무식한 것 같아요. 만약에 30이면 이제 우파 30, 이제 우파 후보 30, 좌파 후보 30이어서 3명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 발상이 좀 되게 이상한 것 같아. 되게 상식적으로. 근데 저 사람 30이고 둘이 합치면 60이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단일하면은 60, 30 나온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왜냐면은 네. 우리가 진 이유가 단일화 안 해서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거든. 참. 나눠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단일화면 이긴다고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내가 왜 졌는가에 대한 반성은 없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졌는가에 대한 반성은 없고 생각이 없. 쟤랑 안 합쳐서 진 거야. 그게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였잖아. 그러니까는요. 조준혁으로 단일화하면 이긴다 해가지고 그때 누구지 그 다른 후보 박선영 씨가 자기가 그런데 사퇴했잖아. 그 사람들 심리나 사람들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단순한 초등학생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야. 국민의힘은. 아니 2명 나와가지고 60대 그게 어떻게 세상 일이 그렇게 돼요. 그쪽에 30이라도 이쪽에서 한 명 하면 다시 또 50으로 또 짜기지거나 50, 40으로 되거나 또 이쪽에 2명 중에 1명 할랬던 사람이 또 그만두기도 하고 투표를 안 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어떻게 산술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때 60이 둘이 합치고 60이 된다는 그런 단순한 사고를 할 수가 있냐고. 이번에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그랬거든. 선거에서도 뭐 보수 후보가 2명이 나왔는데 니들이 단일화를 했으면은 뭐 이긴다. 근데 결국 단일화 못 해가지고 졌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다 둘이 합쳐도 그럼. 상대 후보가 50%를 넘었어.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뭐 제3의 후보가 있었어. 이 사람이 뭐 지금 한 몇 표가 뭐 그때 받았어. 뭐 한 3%인가 4%인가. 근데 그래도 이 저기 좌파 후보가 50% 넘었어.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단일화하면 이긴다라는 것은 정치 지형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지금 똥당은 그러니까요. 문재인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뭐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때 뭐 절대 과반을 넘겨가지고 이겼다. 그때 뭐 안철수랑 저기 뭐야 오세훈이랑 단일화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에서 이겼다. 뭐 이렇게 이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때 좋은 지형은 문재인이가 폭망하고 있을 때였다. 맞아요, 맞습니다. 문재인이 그냥 싫어가지고 문재인 반대되는 것만 무조건 한 거잖아요. 얼마나 문재인을 싫어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단일화하면 이겨. 그 과연 그 단일화하면 이길까? 과연 그럴까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단일화가 가능은 할까? 이걸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때 단일화하고는 틀린 게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문재인 하면 7일 떨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재명은 문재인만큼은 막 혐오하지 않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 안티 문재인이었지. 윤석열과 이재명은 사실은 뭐 김종인이가 얘기했잖아. 넌 꼭두각시. 우리가 시킨 대로 해라. 넌 그냥 연극 배우이다. 우리가 그 각본을 다 써줄게. 그것처럼 그냥 꼭두각시였을 수도 있어. 맞아요. 중요한 거는 문재인만 아니면 되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문재인은 타도하자가 60%가 넘었고 맞아요. 문재인으로 가자가 40%밖에 안 됐다. 맞아요. 그런데도 둘을 대비시켜 놓고 보니까 0.73% 차이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라서 뭐 0.7%밖에 이재명이라서 졌다. 이렇게 그거는 문재인 애들이 퍼뜨린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겠지. 이재명이니까 그나마 이겼다라고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는요. 또 이쪽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가 됐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60대 40이었다는데. 근데 0.7%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어쨌든. 네.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봐야 되는데 내가 너도 싫고 쟤도 싫지만 내가 최악의 후보도 싫고 극악의 후보도 싫은데 최악의 후보를 위해 가지고 내가 극악의 후보는 싫으니까 내가 최악이라도 찍으러 나갈게라고 하는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 맞아요. 그다음에 내가 이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바꿔보고자 한다는 나의 의지.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진 것도 사실이죠. 맞아. 그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준석이랑 이낙연이랑 합쳤다고. 맞아요. 그때 근데 이제 이준석과 이낙연이 합치기 맞습니다. 전에는 지지율이 이준석 당이 10%가 넘었어. 맞습니다. 근데 둘이 합치니까 5.4%로 맞아요. 떨어졌다. 도로 줄어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죠. 이게 지금 이 한덕수랑 그다음에 똥당 후보랑 그다음에 이준석이가 합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준석의 지지층은 보수가 아니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준석이가 지지층의 보수라면은 그럼 한번 합쳐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1 더하기는 2가 될 텐데 이준석의 지지층은 보수가 아니야. 그냥 단순히 이준석이가 좋아라고 하는 20대 30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내가 중도층인데 하면서 내가 그러려니 뭐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 중에 일부가 뭐 이 새끼들 뭐 똥당은 극우야. 그러면서 이준석의 젊은 미래를 어떤 우리가 뭐 키워줘야지. 근데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성향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준석이랑 이낙연이가 합쳤을 때 합치면은 10%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왜 5.4%로 쪼그라드냐 이거지. 지지를 철회하거든.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나를 말이야 어떤 성범죄자를 몰아낸 당이 내가 합칠 것 같냐 아니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라고.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가 되지. 이준석이가 합치면. 그리고 설령 이준석이가 합쳐진다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효과. 시너지 효과가 돼가지고 50 지금 뭐 30%도 안 되고 있는 이 저기 뭐야 그 반 이재명의 어떤 그 지지율이
50%에 육박하게 되겠느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문재인을 아니 이준석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원래 갈 마음도 없지만 이재명이 거기 낀다 그러면 에이 문재인이가 거기 들어 아니 왜 이래 이준석이가 이준석이 똥당 쪽에 낀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싫어가지고 안 찍을 것 같으네. 그러니까 가능은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그래서 이긴다면 뭐가 돼요? 윤석열 시즌2밖에 안 돼. 그런 나라 만들 거야? 윤석열이 어쩌죠? 자기는 대통령이 되는 걸로 끝난 거 아니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똥당 사람들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우리는 이기면 된다 해가지고 이겨봐봐. 그 윤석열 시즌2를 만들어서 뭐 할 건데.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이 국민의힘 당이 돼가지고 하는 것도 없고 쓰레기 뭐 하여튼 보수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근데 문재인의 세상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 민주당의 문재인 그러니까 노무현의 민주당도 아니고 김대중의 민주당도 아니에요. 문재인의 민주당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딱 문재인 말이 맞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경험했거든요. 문재인 때. 이제 그 악몽에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악몽이 있는 거죠.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 우리가 그래도 이명박의 보수당, 박근혜의 보수당을 겪었는데 우리는 윤석열의 보수당을 겪었어. 문재인의 민주당이랑 윤석열의 보수당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의 보수당을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 입장이나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진짜 극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윤석열이를 심지어 추앙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차명진 씨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만이 윤석열을 지킬 수 있어서 거기 간다는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윤석열의 보수당이 극악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문재인의 그 민주당이 더 극악이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고 판단 이제 자기 느끼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판단 그 기준이. 그래도 윤석열 밑에서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는 문재인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우리의 재산권을 박탈했다, 억압했다. 그래서 문재인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했다. 그리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었다. 그러니까요. 이런 놈한테 우리가 정권을 뺏겨가지고 5년을 살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근데 윤석열은 자유를 외쳤고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외교 관계를 바로 세웠고 그러니까요. 뭐 했다. 우리 재산권은 뺏지 않았잖아요. 그때 윤석열은. 윤석열은 계엄을 했어. 계엄을 했지만 그래도 그 계엄을 할 수 있는 애가 무엇을 못 하겠어? 계엄이라는 게 뭐야? 국민의 재산권과 모든 자유권을 박탈하는 거라고.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랬다.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윤석열은 자유를 뺏지 않았다. 윤석열은 우리 재산권을 뺏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계엄을 했다라는 것은 윤석열은 문재인보다 더한 방식으로 재산권과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놈이었던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윤석열은 다만 자기 말대로 실패했을 따름이야. 그리고 윤석열이 우리의 재산권과 자유를 박탈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게 뭐야? 김건희 지키는 것밖에 더 있어? 근데 문영자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우리 여기 뉴스 시간에 두 분이 콩 까는 시간에 한번 하든지 싸울 수는 없는 거고. 왜냐면 이재명인 있잖아요. 문재인은 지금 모든 법이 52시간 근무하게 하는 강제하는 법을 한다든지 또는 또 우리가 또 뭐야지? 그거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다든지 막 공무원을 막 엄청나게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한 개개인의 삶을 재산세를 막 엄청나게 올린다든지 뭐 과세 표준을 갖다가 지금 종부세부터 해가지고 종부세 해당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세금이 집 한 개라도 세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문재인 때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부동산 뭐를 만들어 가지고 보험을 강제로 들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냥 아무 그냥 이 시골에 사는 사람에는 그냥 도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때 문재인 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보험이 그냥 건강보험인가 무슨 보험이 소급된 게 막 몇천만 원이 나왔다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 개인의 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52시간 근무도 지금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바꾸는데 나 100시간 일하든 50일 일하든 나 그거를 왜 국가에서 규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윤석열이 그걸 다 바꿨냐는 거지. 윤석열은 못 바꿨지만 윤석열이는 그거를 뭐 그런데 윤석열이 못 바꿨는데 왜 윤석열을 지켜야 되냐라는 거지. 아니 더 첨가하진 않았잖아요. 첨가. 지금은 문재인이는 첨가하지 않았다는 건 윤석열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3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되면은 플러스를 한다는 얘기지. 플러스 상법 개정 뭐 이러든지 뭐 여러 가지 난 뭐 어떤 거는지 모르죠. 두려운 게 그건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 집 한 개 가지고 사는데 과세 표준 이재명이가 집 뭐 가진 사람 집 가진 사람은 집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상 못할 어떤 법들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법들. 5.18 뭐 말하면은 그냥 그 문재인 때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폄훼하거나 하는 사람은 말도 못 하잖아. 5.18에 대해서. 그런 식의. 아니 윤석열도 5.18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좀 하고 있잖아. 아니 근데 문재인이는 다 그걸 크리에이트 하잖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법제화 해가지고 완전히. 근데 이재명이는 4.3 가가지고 대통령 되자마자 4.3 가서 그 추모식 참배한 게 윤석열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5.18 간 게 윤석열이야. 윤석열은 문재인 한 거 따라 한 것만 한 거지. 문재인이 한 제가 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가는 그래서 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냐는 거지. 윤석열을 지킬 필요는 아니 없지. 문재인을 뽑았으나 윤석열을 뽑았으나 달라진 게 뭐 있어 우리 삶이. 지킬 필요는 없지. 지킬 필요는 없는데 전 이재명이 됐을 때 새로운 법을 플러스 그 이제 좌파적인 법들 있잖아요. 그래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재산과 그걸 침해하는 법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윤석열이 술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그 두려운 거죠 그게. 윤석열이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네. 그런데 이재명이 돼가지고 막 엉뚱한 짓 할까봐 걱정돼요. 지금 나경원이가 서울대 가가지고 서울대 무슨 뭐 시진핑 뭐 도서관에 시진핑 뭐그 저기 뭐야 그 공간이 왜 있냐라고 이제 떠들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하버드 대학교 너희들 다양성이니 뭐니 이런 어떤 그 쓸데없는 어떤 그 정책 올바름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것들 니들 그거 저기 뭐지 그 지금 법계 내지 않으면은 지원 다 끊어버린다라고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만약에 똥당에서 설사 뭐 이길 수도 없겠지만 설사 이긴다 해도 현상 유지는 하는 거 아니냐고요. 현상 유지조차도 못하지. 오늘 아침에 너무 길게 뭐 argu할 시간 없고 여기까지. 근데 이제 한덕수가 출마하냐 여부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덕수는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한다면은 네. 한덕수 씨는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출마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한덕수가 출마해가지고 빅텐트를 쳐가지고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그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뭐 유튜버들이든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빅텐트 자체가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긴다고 나면 뭐 할 것인가? 제발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부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긴다면 이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걸 같이 얘기를 하든가. 뭐 이재명이만은 안 돼. 이재명과 좌파범 만들면 어떡할 거야? 그럼 우리가 우파범 뭐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든가. 뭐 지금 와가지고 전부 다 5.18을 뭐 헌법에 넣는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잖아. 뭐가 틀려지는 거냐는 거지. 발상 자체가 그런데 무엇으로 바꿔낼 수 있을 거야. 윤석열이가 되든 윤석열 어겐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근데 어쨌든 이제 한덕수가 나온대요. 오늘 뭐 한덕수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만들어진대. 면면을 보니까 웃겨. 손학규, 고건, 김만복이래. 뭐 하여간 뭐 이런 사람들이 한대는데 한덕수 씨가 대선 출마를 한들 손학규가 이름이 안 올리나 했네. 거의 드디어 또 나왔네 손학규 이름. 한덕수 씨가 대선 출마를 한들 나는 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여간 변수인데 가지. 한덕수가 잘 잘려야 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서사를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이처럼. 윤석열이는 문재인과 싸워서 잘렸다라는 서사가 있잖아. 그 한덕수는 뭘 갖고 나와야지. 뭘 갖고 나올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지도. 반기문 얘기하는데 반기문은 이제 2017년 1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몰아가고 이제 재판하고 그럴 때 반기문이가 지지율 1위였어. 반기문이 24.5, 문재인이 22.8이야. 근데 아까 앞에서 봤잖아. 지금 이재명이 53.1인데 한덕수는 12.1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이런 어떤 지지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24일 날 결국은 이제 한미가 2+2 통상 협의를 해요. 여기서 뭐 한국은 관세 면제 뭐 이런 걸 이제 기대하면서 있겠지. 맞아요. 또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잘 지지부진해봐. 그럼 한덕수 나올 출마할 동기가 없어져. 그다음에 네 번째 결정도 돈. 똥당 후보가 5월 3일 날 결정돼요. 한덕수는 5월 4일까지는 자기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에서 내려와야 돼. 그러면 한덕수는 무소속 후보가 되는 거야. 무소속 후보가 되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 비용이 588억인데 무소속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거야? 무소속은 안 나오겠죠. 똥당 후보로 나오겠죠. 똥당 후보로 못 나온다니까. 똥당 후보는 5월 3일 날 결정돼요. 일단은 무소속으로 나온 다음에 서로 이제 모여야지. 이 네 가지 변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변수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덕수는 나오지 못할 것이고 나온다 하더라도 빅텐트를 친다라는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뒷날이고 뭐 오늘 그렇군요. 그래 정리 분석이 잘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남은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진짜 뭐 어차피 저기 똥당이 된다 해도 별 볼이 없고 참 그게 질긴 인연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집인데 망해야 되는데 망하면 이제 다르게 되는 그 두려움이 있죠. 그다음 망했을 때 어떻게 더 안 좋은 상태로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생각해 봅시다. 다음번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좌파 정당은 없어지고 있고 좌파 정당이 보수 중도 정당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파 정당은 극우 정당이 되고 있어. 이게 전 세계적인 이 어떤 이 트렌드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우리는 보수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뭐 이재명이가 상법 개정안 뭐 얘기하고 하는 것도 그래서 어떤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상장사의 어떤 그 자사주도 소각해가지고 주주의 가치를 높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반드시 좌파적인 법안은 아니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부동산에 관련해가지고 뭐 1가구 1주택을 해가지고 뭐 세금을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하여튼 무서워요. 이제 난 문재인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할 짓이 그리고 뭐 또 얼마나 역사 왜곡을 많이 하겠어요. 어쨌든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2년 뒤 탄핵을 목표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긴 비 오는데 전국적으로 비 오고 있나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비 오는 날입니다. 오늘 여기는. 탱자나라 공영방송 아침 뉴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뭐가 좋아?